예. 핵심 전파지로 지목된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쓴 채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부터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의 첫 목소리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1번 코로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천지교회 걸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해서는 사죄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구순의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저렇게 큰 절을 2번 국민들께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화면을 보면 한눈에 봐도 메시지가 좀 중구난방이거든요. 네.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글쎄요. 이게 기자회견 준비가 이만희 총회장 전혀 안 됐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궁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연수도 하고 이런 곳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거주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강변에 있어서 또 강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처음부터 장소 문제를 놓고 경기도하고 굉장히 실랑이를 벌였어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처음에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실내 전파 가능성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경기도가 불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 밖에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걸 두고도 경기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밖에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걸 보면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본인이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일단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본인들이 죄송하다라는 이야기와 또 우리를 뭐 그렇게 우리도 피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됐지 않습니까? 또 지금 각 지자체나 또 여기서 수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오늘 나오는 것은 필요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제 이게 혹시나 감염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나왔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오늘 이제 공개를 했어요. 아마 이제 이 국민들의 어떤 이 여러 가지 비난을 좀 잠재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사였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메시지가 정리가 좀 잘 안 됐어요. 네, 김상현 그렇죠. 평론가님.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여러 언급 중에 시작은 뭐 이런 것 같아요. 31번 코로나 사건 관련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31번 코로나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이 속내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사건을 축소하고 과거의 사건으로 규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퉁치고 가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여요. 그걸로 사실은 이 정도에서 현재, 가늠하고 가겠다 이런 가늠하고 말씀이시죠? 가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국민 앞에 처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충분히 하고 그동안 궁금하게 여겨졌던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고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도 있을 논란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국민들이나 뭐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질의응답 궁금한 거 이런 거에는 답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규정만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끝내보려는 이런 의도뿐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저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앞으로 미래에 신천지와 관련해서 그러면 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도 주고 들어갔어야죠. 자, 원래 실내에서 진행을 하려 했다가 앞서 짚어봤던 것처럼 신천지 시설이 모두 폐쇄되면서 밖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총회 행정서무, 총회 성교부장이 오늘 정말 본인은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회장님께서 정말 말세의 진종이시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질문하실 때요. 이번 네. 식구에 대한 질문만 해주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 아니에요? 네.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글쎄요. 화면으로 좀 시청자분들도 느껴지셨을 텐데 장혜철 변호사님 특히 저 확성기 소리 한 여성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겨냥한 반대 목소리 이거였습니까? 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관계자와 시민들이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던 저 해당 장소 바깥에서 미리 몰려서 이만희 총회장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기자회견 내내 방금 들으신 것처럼 확성기를 통해서 또 이 자녀들을 돌려달라. 또 신천지 때문에 가출한 자녀들이 코로나 검진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수의 부모님들이 신천지라는 종교 때문에 자녀들이 집을 나갔다.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 호소하면서 피해자 연대라는 단체까지 만들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녀들과 연락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본인의 자녀들이 검사라도 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 신천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 검진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족들에게는 좀 알려주는 조치에 대해서도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면 국민 여론이 조금은 더 나아졌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사실 오늘의 기자회견만 봐서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도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이나 이런 피해자 부모님들에게 협조를 하겠다는 알맹이 같은 내용도 거의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만희 총회장이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냥 나와서 본인의 어떤 건재함만 과시하고 돌아간 게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이 좀 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확산의 핵심으로 신천지가 지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참 중요했었는데 글쎄요.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해명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당연 받아야죠. 받았는데 나도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그런 말들이 있다가 보니까 뭐 음성인가 뭐라고 하는데 나는 음성 뭐 잘 몰라요. 음성을 자기가 이제 코로나 음성 판정 음성이라는 것도 잘 이현정님 저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땐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것과 연관 없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뭐 이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지금 이제 나이가 곧 9순이 가까웠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확히 판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천지 내에서는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선지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만희 그 총회장이 이제 선지하고 뭐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돼 있거든요. 아주 절대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난 27일 날 이거 뭐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음성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또 경기도 측에서는 이게 지금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받은 데가 아마 개인 사적인 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보셨지만 내가 뭐 음성인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어떤 면에서 뭐 기자회견 하는 전체 과정을 보면 그나마 판단력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자기가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옆에서 오늘 음성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이만희 총회장이 제대로 조사를 받은 것인지 이것 또한 아직까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는 1일쯤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어제 검사 받겠다는 의사 밝히고 보건소 측과 협의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그렇죠. 이미 받았다라는 건데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기자회견에 들리는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채취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 관련해서. 근데 그 채취는 실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네, 사실 어떤 선별 이 검진소에서 검진을 받았는지 진료소가 어딘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음성 결과 판정을 받았다는 건 그야말로 현재까지는 신천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만희 총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방문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후로 대남병원부터 시작해서 대구의 신천지 교인들 뭐 이런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라도 이만희 총회장과 그 장례식장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음성 판정이구나라고 그냥 믿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자회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아까 협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만희 총회장도 지금 신천지가 정부의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잖아요. 그랬다면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채취 시도에 대해서 순순히 협조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거부하면서 자꾸 입장으로만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하니 국민들이 신천지의 협조 방침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본의 아니게 국민들도 신천지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좀 어두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신천지 교단 측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아까 화면으로도 짚어봤지만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뭐 여성 신천지 측 인사가 옆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분이잖아요. 여기에 머물렀다고 말해라. 음성 결과 나왔다. 이렇게 계속 글쎄 기자회견을 앵무새처럼 한 건 아닌지. 예, 김진태 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그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총회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통솔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보입니다. 부분이에요. 오 교수님.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뭐 보셨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이만희 총회장이나 신천지 측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 상당히 이건 이제 의학적으로 의사 입장에서 보는 건데요. 예. 저렇게 옆에서 얘기해서 그 말을 따라한다는 정도는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저 기자회견의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왜 나왔습니까? 사과만 하러 나왔습니까? 아니죠. 국민의 의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나와서 뭘 흔들었습니까? 본인의 특별 편지다라는 걸 흔들었죠. 정작 흔들어야 될 것은 검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거 한 장 보여줬으면 저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 기초적인 질문을 답할 만한 자료들조차도 들고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 교수님, 제가 좀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네. 정신 상태에 관련된 것보다는 정제되냐는 메시지로 좀 준비가 덜 됐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엔 뭐 틀림없이 그런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자기 밑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늘이 이제 회견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메시지가 하나하나 차례대로 준비가 다 잘 돼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전혀 준비 안 된 모습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순화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전까지 이만희 총회장은요, 오로지 특별 편지로만 신천지 신도들과 소통을 해왔고, 협조에 응하라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크나큰 재앙입니다. 정말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늘도 돌봐줄 것입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오늘 이만희 총회장이요, 국민께 사과하고 큰절을 2번 했지만 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협조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신천지 교인들이 이걸 또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교단과 달리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 굉장히 상명하복의 어떤 그런 게 철저하고 또 조직원 이 신도들 관리 시스템도 잘 돼 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 이제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게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한 이제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가 어쩌면 계속 이제 그 검찰 수사다 뭐 이런 거 압박을 하는 게 안 좋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방역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이런 관리될 수 있도록 즉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적인 임무인데 자꾸 이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죄악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각에서 계속 이분들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좀 어떤 터부시하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나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숨어버리면 사실은 확진자가 숨어버리면 이게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접근 방법이 중요한데 정부도 자꾸 검찰 수사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압박하지 말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나와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 받을 수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일단 대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금 검사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좀 나와서 신변 보장도 좀 해주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분들이 이 교인이 알려지면서 각 회사나 가정에서 받는 이 어떤 이게 부당한 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해고도 시키기도 했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거는 방역의 관점에 좀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만희 총회장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저게 이미 우리가 계속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계속 뭐 누락된 명단을 주는 것 같다. 내지는 부풀려진 명단을 주는 것 같다. 이런 불만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으면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준비를 해놓고 나오고, 그렇죠. 무응답자들에 대해서도 그걸 촉구하는 메시지 정도는 준비해서 나와야죠. 이만희 총회장은요, 지금 이런 기자회견에 대해서는요, 또 한 번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뭐 연락 두절되는 신천지 교인이 거의 전국적으로 10,000명 가까이 돼서 오늘 이만희 총회장의 협조 한마디가 절실했었는데, 글쎄요, 장현철 평론가님. 그래서 그런지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대구에는 이미 외곽에 신천지 교인만을 위한 임시검사소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안 나오면 그만인데요. 지금 지자체에서는요, 최대한 이 신천지 교인들 검사받게 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도로변에 정말 한적한 곳에 임시검사소를 만들어서요, 신천지 교인들이 예약을 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우리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검사소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예약하고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외부에 거의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날 하루 정도에 한 40명 정도가 검사소를 들렀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무응답 상태인 것이고요. 대구의 한 구청에서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이 임시 거초 검사소를 만들었는데 아파트 주민도 반대하고 신천지 교인들도 반대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검사소가 있으면 본인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도로변까지 한적한 곳에 굳이 의료진도 모자란데 임시검사소까지 설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만희 총회장이나 신천지 지도부 차원에서는 최소한 단 한 줄, 지금 무응답이신 분들 빨리 임시검사소 예약이라도 하시라. 알겠습니다. 이 한 줄의 메시지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끝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 협조 메시지가 안 나왔다는 점은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 신천지의 미묘한 말 바꾸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신천지 교인 가운데 일부가 1월에 다녀왔다고 밝혔는데요. 우한에서 온 교인이 작년 12월 이후에 없다는 신천지의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도 하나 다 문 닫아놓고 하나에 오고 가고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 막아놓고 있는데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한에서 들려 우한은 우리 친구의 이웃이랄까? 우리 상도를 안 그랬어. 글쎄요, 오늘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우한 교인에 대해서는 뾰족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오 교수님, 일단 정부 당국이 계속 좁혀가고 있는 것, 이 매개체가 우한 신천지 교인일 가능성도 계속 열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병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특히 우한 지역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한 지역에서 신천지 교인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혹시 연결이 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자꾸 하고 있는데 지속해서 없다, 아니다라고만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41명 정도의 신천지 교인이 12월 이후로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지금 어떤 분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신천지라는 교회 또 그 교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빨리 그 신천지가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려면 나와서 언론을 검사를 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전격적인 기자회견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런데 김상희 평론가, 네. 기자회견 전에 신천지 국제선교 책임자인 김신창 씨가 네. 정부가 CNN 인터뷰에서요. 네. 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 책임을 본인들에게 떠넘기려고 했다. 이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자신들 입장에서는
지난 7월부터 한 이유가 좀 숫자를 불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뭐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천지가 그런 이야기 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게 뭐 숫자가 많든 적든을 떠나서 우한에 갔다 온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으면 그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따질 자격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과 그다음에 그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할 수 있으면 투트랙 차원에서 협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배려한다. 그리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벌백계로 본을 보인다. 이 투트랙을 보여줘서 그 일벌백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것은 또 뭐냐. 법무부도 지금 이것을 7월부터 했어도 월별로 그 나눠서 이렇게 공개를 해줘야, 그렇죠? 공개를 해줘야 의미 있는 자료로 보여지는 거지. 이걸 뭉뚱그리면 또한 본인들이 연초에 그 검찰과 갈등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국민이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격적인 이만희 총회장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